네,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죠. 잇크루에 올라온 에어프레미어 최종 합격 후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항공사 채용 과정, 특히 그 마지막 단계인 최종 면접이랑 또 그 컬처 핏이라는 좀 독특한 전형 있잖아요. 그게 대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결국 합격했는지 그 핵심만 딱 뽑아내 보려고요. 여러분의 승무원 채용 궁금증 여기서 좀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그거 흥미로운 자료죠. 저도 봤는데, 최종 합격까지 걸린 시간이 생각보다 꽤 길다는 점, 그리고 뭐 대한항공이랑 동시에 합격한 분도 있다는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일단 전체적인 채용 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 타임라인부터 짚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타임라인을 보니까 이게 2025년 기준인데 4월 말에 서류를 받기 시작해서 최종 발표가 7월 25일이었어요. 와, 거의 석 달이 꼬박 걸린 거네요. 서류 발표하고 실무 면접 보고 또 실무 발표하고 그러다가 6월 말에 컬처핏 면접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7월 말에 나온 거죠.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네, 그 컬처핏 면접이라는 단계 자체가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단순히 뭐랄까 업무 능력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문화랑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맞을까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최종 발표까지 그 간격이 좀 길었던 것도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긴장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회사에서도 신중하게 고민했다는 뜻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럼 6월 말에 봤던 그 최종 면접, 여기는 어땠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면접관은 조마다 3분 또는 5분 이렇게 좀 달랐다고 하고요. 유명섭 대표님이나 뭐 타이어뱅크 회장님 같은 그러니까 최고 경영진이 직접 들어온 조도 있었다고 해요. 한 조는 지원자 6명으로 구성됐었고요. 경영진이 직접 들어왔다는 건 그만큼 이 최종 면접에 무게를 둔다는 거겠죠? 그렇죠.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 질문이랑 개별 질문이 섞여서 나왔는데 자기소개는 뭐 당연히 기본이었고 보고 배울 만한 동료는 누구였냐, 정신적으로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다고 해요. 또 왜 꼭 승무원이 되어야만 하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면접관들이 지원자들 다리 자세를 꽤 유심히 봤다는 후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뭘까요? 그 다리 자세 얘기요? 네, 저도 그 후기 봤는데, 물론 뭐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요. 이게 항공 서비스라는 직무 특성상 고객 앞에서 보이는 태도나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몸가짐이라든지 아니면 좀 긴장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세를 유지하는지 그런 걸 좀 관찰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뭐 외모가 예쁘다 아니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좀 프로페셔널한 자세나 안정감 같은 걸 보려고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질문 내용만 봐도 그래요. 지원자의 경험, 가치관,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이 직무에 대한 어떤 간절함까지 상당히 다각도로 평가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경력직 지원자들도 꽤 있었다는 걸 보면 면접 수준 자체도 좀 높았을 것 같고요. 20대 중반 정도가 많았고 키는 160 중반에서 170 초반 사이. 근데 놀라운 건 영화나 디자인 전공자처럼 비전공자가 꽤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학점은 3점 후반대 정도였고요. 오, 비전공자가 많다는 건 좀 의외네요. 그렇죠. 경력도 보면 뭐 언론사 인턴, 미술학원, 카페 알바 정말 다양해요. 특정 경력만 뽑은 게 아니더라고요. 어학은 이제 토익 8, 900점대, 그리고 오픽이나 토스 IH 이상. 이 정도면 뭐 기본은 탄탄히 갖춘 분들이죠. 그리고 국민체력 100, 2등급 이상. 이것도 좀 눈에 띄네요. 이게 국가공인 체력인증 제도잖아요. 아무래도 활동량이 많은 직무다 보니까 기본 체력을 보는 지표가 된 것 같아요. 안전자격증이나 봉사 경험도 물론 플러스 요인이었을 거고요. 첫 지원 합격자도 있지만 뭐 다른 항공사 포함해서 4번 이상 지원했던 분도 합격했다고 합니다. 이 합격자 프로필을 쭉 보면 이게 시사하는 바가 꽤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전공이나 뭐 아주 화려한 경력, 이런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어학 능력 같은 기본기랑 체력, 그리고 다양한 경험 속에서 얻은 어떤 잠재력이나 우리 회사와의 핏, 이걸 더 중요하게 봤다는 거죠. 특히 비전공자나 여러 번 도전했던 분들이 합격했다는 건 에어프레미아가 어떤 정형화된 스펙보다는 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나 간절함, 그리고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인지 이런 걸 좀 더 깊이 보려고 했다는 그런 전략의 방증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합격 후기를 봐도 그런 점이 드러나요. 예를 들어 비전공자라서 뭐 자세나 말투가 좀 어색했던 분이 있었는데 코칭을 받으면서 이걸 오히려 자신만의 강점으로 바꿨다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자신의 경험을 잘 엮어서 스토리를 만들고 또 필요하다면 자격증이나 어학 점수 같은 것도 전략적으로 준비한 거죠. 아, 약점을 강점으로. 좋은 전략이었네요. 네. 또 다른 합격자분은 주변에 정보가 너무 없어서 막막했는데 좀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서 본인 경험을 면접 답변으로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서류 작성 피드백이라든지 아니면 어학시험 준비할 때 토익 말고 토스를 추천받은 게 도움이 됐다 뭐 이런 구체적인 언급도 있었고요. 특히 회사 정보를 미리 막 찾아보면서 회사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 애정을 갖게 된 것도 되게 중요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결국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의미 있는 이야기로 만드느냐, 바로 스토리텔링인 것 같아요. 그냥 스펙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얻었고 그게 이 에어프레미아라는 회사 그리고 승무원이라는 직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거. 그게 핵심이었던 거죠. 결국 체계적인 준비, 정보 탐색, 그리고 나 이 회사에 정말 기여하고 싶다는 그런 긍정적인 태도가 합격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어프레미아 합격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컬처핏 면접.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팁도 후기에 있었어요. 첫째는 당연히 회사 정보는 기본 중에 기본으로 숙지할 것. 둘째, 최신 기사나 SNS에 올라오는 컨텐츠까지 아주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 셋째, 워크코드 15라는 걸 분석해서 자신과 연결하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뭔지는 사실 후기에 딱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아마 회사의 핵심 가치나 인재상을 담은 어떤 15가지 원칙?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마 회사 내부적으로 공유되는 어떤 인재상이나 행동 강령 같은 걸 수 있겠죠. 지원자 입장에서는 그걸 보면서 이 회사는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걸 선호하는구나, 이걸 파악하고 내 경험이나 내 성격이랑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지 이걸 계속 고민해야 하는 거죠. 그게 컬처핏 평가의 핵심일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넷째는 답변할 때 너무 꾸미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성격을 좀 솔직하게 드러내는 연습을 해라. 마지막으로는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냥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상황 설명, 그때 나의 행동과 생각, 여기서 성격 강조, 그 결과와 느낀 점, 이런 식으로 좀 구조적으로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네요. 결국은 그냥 모범 답안 외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모습,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에피소드로 논리적으로 잘 풀어서 설명하는 능력, 이 두 가지가 관건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에어프리미너 최종 합격 후기를 통해서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요. 상당히 체계적이고 긴 채용 과정이었다는 점, 그리고 스펙보다는 좀 다양한 배경의 지원자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회사와의 컬처핏, 그러니까 문화적인 적합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스펙 경쟁이 아니었던 거죠. 자신의 경험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또 그걸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연결해서 전달하느냐, 그 능력이 결국 합격을 가른 것 같습니다. 철저한 기업 분석이랑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 이게 정말 필수적이었던 거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분석한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이 가진, 어쩌면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경험이나 배경은 특정 조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컬처핏이라는 기준 앞에서 과연 어떻게 여러분만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